아가, 얼굴이 왜 그러냐? 누가 널 때렸니?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뿌려주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발랄하게 인사하며 옆 벤치에 앉곤 했던 그 소녀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녀의 교복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단추 몇 개는 아예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는 말라붙은 피딱지가 보였고 왼쪽 볼에는 빨갛게 부어오른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릎에는 까진 상처가 있었고 손등에도 긁힌 자국들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소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어린 얼굴에 깃든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어른스럽게 참고 있는 아픔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슬픈 눈에 억지로 미소를 띄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집이 잘 살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소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이 공원에서 만나면서도 소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아빠도 엄마도 좋았고, 좋은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맨날 웃고 그랬어요. 소녀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아빠가 저를 우리 공주라고 부르셨고, 엄마는 매일 맛있는 밥을 해주셨어요. 저희 집 거실에는 큰 피아노도 있었고, 아빠가 저한테 피아노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상처투성이 소녀가 한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빠 사업이 잘못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조금씩 맨날 싸우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저도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시기 시작했고요. 소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볼을 만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저 때문에라도 버티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소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이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소녀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떠났어요. 소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울면서 엄마가 저를 쳐다보는데 가지 말라고 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때리니까 여기 있으면 엄마가 힘드니까. 소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저도 데리고 가라고 하지 못했어요. 엄마 쫓아가면 우리 아빠 혼자 남잖아요. 지금은 무섭지만 그때 옛날 아빠 얼굴이 저한테 웃어주고 우리 공주라고 했었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엄마 보내줬어요. 할아버지는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성숙한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아파서 저를 때리지 못해요. 소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거든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술을 끊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소녀의 표정에는 아픈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때려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도, 어른들도 주먹으로 때리고, 눈빛으로 때리고, 제가 왜 맞는지, 왜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저를 때려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무관심과 또래들의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다니 이 세상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애들이 제 옷을 찢고, 가방을 던지고, 돈도 빼앗아 가요. 소녀가 자신의 찢어진 교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데, 저도 너무 아픈데, 소녀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아프고 싶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만 아프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소녀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삼켜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소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이제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공원의 벤치에서 울고 있는 소녀와 할아버지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 그리고 이 만남이 소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를 처음 만난 건 몇 달 전쯤이었습니다. 김석호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일에만 매달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었던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자식들은 2명 모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어린 시절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가끔 오는 안부 전화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 공원에 나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둘기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작은 생명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하루를 버텨나가는 이유였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2번째 벤치에 한 소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있었고 가방도 여기저기 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표정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녀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할아버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처럼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표정이었거든요. 첫날, 둘째 날 사흘. 일주일 정도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둘기들에게 빵을 주고 소녀는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녀가 궁금했습니다. 이 시간에 공원에 있다는 것은 학교가 끝난 후인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에 가기 싫은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먼저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거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대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소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비둘기들이 빵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소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작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으니까요. 그런가? 이 녀석들이 할아버지가 오는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매일 와서 주고 있단다.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안 오시면 비둘기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몇 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는 학교 끝나고 여기 오는 거니? 네, 잠깐 들렀다가 가요. 여기가 조용해서 좋아요. 소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짧은 말 속에 무언가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공원에 오는 시간이 조금씩 기다려졌습니다. 비둘기들뿐만 아니라 그 소녀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이 오지 않으면 소녀도 실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소녀는 조금씩 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여기 오세요? 그래,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말이야. 저도 거의 매일 와요. 소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몇 년 만에 찾아온 작은 일상의 변화였고, 소녀에게는 글쎄요, 그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할아버지는 소녀가 때때로 슬픈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웃을 때는 정말 밝고 예쁜 아이인데 혼자 있을 때는 어른스럽게 무언가를 걱정하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할아버지는 점점 더 소녀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쯤 더 지나자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느 날 소녀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원에 왔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소녀가 왜 항상 교복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일정한 시간에만 공원에 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하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고깃집이에요. 사장님이 착하셔서 학생인데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소녀는 손가락으로 공원 맞은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행복한 고깃집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을 여러 번 지나다녔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공부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뭔가 도움이 되는 기분이라서요. 소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밝음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중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일 텐데 소녀는 그것을 당연한 일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고기 잘 구워드릴게요. 소녀의 초대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소녀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여운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소녀의 교복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넘어져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지만 찢어진 모양이 넘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머리핀이 부러져 있거나 가방끈이 끊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가야, 가방끈이 끊어졌네. 아, 이거요? 너무 많이 썼나 봐요. 괜찮아요. 손으로 들고 다니면 되니까요. 소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손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공원에 도착해서 소녀가 일하는 고깃집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녀가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로 보이는 4~5명의 아이들이 소녀를 가운데 두고 서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오늘도 돈 없어? 진짜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아이들의 목소리가 할아버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꼭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조금씩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렇게 작은 아이를 여러 명이 둘러싸고 괴롭히다니 도대체 어떤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자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시선을 느꼈는지 서로 눈치를 주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야, 나중에 봐.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한 아이의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귀에 들렸습니다. 괜찮니? 할아버지가 소녀에게 다가가자 소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를 알아본 소녀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너를 괴롭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같은 학교 친구들이에요. 장난친 거예요. 소녀는 연신 괜찮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방금 본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던진 협박적인 말들이 장난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니?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혹시 돈을 달라고 했니?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소녀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 억지스러운 미소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시간 아니니? 늦으면 혼나지 않을까? 아, 맞다. 시간이 다 됐네요. 할아버지, 저 먼저 들어갈게요. 소녀는 서둘러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녀의 어깨가 어째서 그렇게 작고 외롭게 보이는지. 그날 공원에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녀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부러진 물건들, 그리고 오늘 본 그 장면까지. 저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학교 폭력 문제가 혹시 소녀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소녀는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려 노력했고 할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소녀의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며칠 후 소녀가 공원에 왔을 때 할아버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왼쪽 손목에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가야, 손목이 어떻게 된 거니? 아, 이거요? 아르바이트 할 때 뜨거운 걸 만져서 그래요. 괜찮아요. 소녀는 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화상 자국과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꽉 잡은 것 같은 자국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소녀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성급하게 나서면 오히려 소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녀의 떨리는 모습과 억지로 지은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소녀는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봉지 안에는 작은 요구르트와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선물을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에게는 큰 비용이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 사온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가야, 이런 건 안 사와도 되는데. 너도 용돈이 많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혼자 있는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없으세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이 있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혼자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 딸이 있긴 한데 다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봐.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혼자라서 외로운데. 소녀의 말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도 혼자라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너도 혼자니? 부모님은? 엄마는?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는 계시긴 한데 아프셔서 제가 돌봐드려야 해요. 소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숨어 있을지 할아버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정말 힘들겠네. 괜찮아요. 저는 튼튼해서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정말 혼자 계시는구나. 그럼 누가 할아버지를 챙겨드려요? 소녀가 오히려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몇 년 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할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는 작은 우산을 가져와서 할아버지, 비 온다고 하니까 이거 쓰세요라고 말했고, 추운 날에는 손난로를 가져와서 할아버지 손이 차가우시니까요라며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도 어려운 형편일 텐데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다니. 그 순수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가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 자신을 더 챙겨야 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도 외로울 거예요. 소녀의 그 말에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소녀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자니 소녀가 뛰어오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늦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니? 아르바이트 끝나고 빵집에 들렀다 왔어요.
할아버지가 비둘기들한테 주시는 빵이 떨어져 간다고 하셔서 소녀는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비둘기들이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빵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언제 사왔니? 돈도 아까울 텐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매일 비둘기들한테 주시잖아요. 근데 요즘 빵이 부족한 것 같아서 비둘기들이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작은 일상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다니. 자신의 친자식들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이런 마음 받아본 지가 정말 오래됐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울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래. 할아버지가 저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소녀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 할아버지는 몇 년 만에 진정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소녀의 작은 배려들은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면 목캔디를 사다 주었고, 할아버지가 요즘 신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하면 돋보기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작은 것들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보면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어느 날 소녀가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정말 자상하셨거든요. 그랬구나. 많이 그립겠네. 네, 정말 그리워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나서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다시 온 것 같아서요. 소녀의 말에 할아버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도 이 아이를 손녀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컸습니다. 소녀가 자신을 이렇게 좋아하고 의지하게 되었는데 과연 자신이 이 아이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소녀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모습, 그리고 그 후로도 가끔씩 발견되는 이상한 흔적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할아버지는 매일 밤 그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소녀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순수한 애정만큼이나 자신도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소녀가 평소와 다르게 두꺼운 책을 들고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가져왔니? 할아버지가 호기심을 보이자 소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어 책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영어를 좋아하는구나? 네. 저는 나중에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이야기할 때의 그 표정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잊고 밝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번역가라. 멋진 꿈이구나. 영어 공부는 어때? 어렵지 않니?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재밌어요. 선생님이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소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라니 정말 대견했습니다. 그럼 학교 성적도 좋겠네? 영어는 좋은데 다른 과목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요. 소녀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가 환경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다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봐. 네, 저는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언젠가는 꼭 번역가가 될 거예요. 소녀의 의지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더욱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소녀는 작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공책을 펼치자 영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쁜 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은 단어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 10개씩 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500개 넘게 외웠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칭찬하자 소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런 칭찬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의 격려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영어로 대화해 볼까요? 그래, 해봐. Hello, grandfather. How are you today? 소녀의 발음은 꽤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어를 잘 몰랐지만 그래도 소녀가 열심히 공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I'm fine, thank you. 할아버지가 아는 유일한 영어로 대답하자 소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영어 하실 수 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것밖에 몰라. 너처럼 똑똑하지 않거든.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정말 똑똑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소녀의 그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니. 하지만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또 다른 걱정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깃집 앞을 지나가는데 소녀가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소녀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이 보였지요.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며 서럽게 한참을 울다가 소매로 얼굴을 훔치고는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객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슬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소녀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공원에서 만났을 때 억지로 밝게 웃으려 했지만 소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뭔가 평소랑 틀린 것 같구나. 그래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일로. 소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세상에서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소녀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도 좋은 일도 언젠가는 온단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정말요? 저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너처럼 착하고 열심히 사는 아이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과 꿈을 보면서 그리고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나서면 오히려 소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대로 지켜만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진짜 의미 있게 쓰일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순수하고 착한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진짜 손녀를 돌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녀가 혹시 공원에 나올까 하여 우산을 들고 나왔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소녀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고깃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녀가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고 5명의 아이들이 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소녀의 모습은 더욱 작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야, 진짜 돈 없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없다고? 제발, 오늘은 정말 없어. 아빠 병원비로 다 써서. 거짓말하지 마. 어제도 그런 말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학교에서도 맨날 거짓말하더라.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한 아이가 소녀의 가방을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소녀의 소중한 영어 단어장도 무릉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 그건 제발. 소녀가 단어장을 주우려고 했지만 다른 아이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거 뭐야? 영어 공부? 하하, 공부할 시간에 돈이나 더 벌어와. 맞아. 어차피 너 같은 애가 공부해봤자 뭐 하겠어? 선생님도 너한테 관심 없잖아. 기억나? 너가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을 때? 그 후에 얼마나 재밌었는데.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소녀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가져오면 학교에서도 더 재밌게 놀아줄게. 반 애들도 다 우리 편이니까 알지?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를,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하지만 할아버지가 나서려는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소녀를 밀쳤고 소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면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요. 제발 그만해. 소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간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돈 가져와.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그리고 이 일을 누구한테 말하면 너도 알지?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비를 맞으며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진흙에 더럽혀진 단어장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장은 소녀의 꿈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소녀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며 급히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 다 봤어. 저 아이들이 너를 괴롭히는 거 다 봤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해. 왜 지금까지 참고 있었니? 할아버지가 소녀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옷도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저 아이들이 언제부터 너를 괴롭혔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다고 하니? 할아버지는 더럽혀진 단어장을 주어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다 말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지. 소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학기 초부터 시작된 괴롭힘, 돈을 요구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저희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모두 거기에 써야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니? 아빠는 아프셔서 말해도 방법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처음에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랬구나.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이들이 제가 선생님께 얘기했다는 걸 알고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른들이 이 아이의 신호를 놓쳤다니. 처음에는 몇 명만 괴롭혔는데 이제는 반 아이들 대부분이 저를 무시해요. 아예 모른 척하거나 저와 친하게 지내면 자기들도 괴롭힘 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잘 지냈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소녀는 얼버무리며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말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니. 이제 혼자 참지 마.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 소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일으켜 세우며 더럽혀진 단어장을 주워주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종이를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야, 이건 다시 쓸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소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서 소녀는 할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가 혼자서 상처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할아버지는 후회로 가슴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소녀가 그날처럼 엉망이 된 채로 공원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복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단추 몇 개는 아예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는 말라붙은 피딱지가 보였고 왼쪽 볼에는 빨갛게 부어오른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좀 더 빨리 나섰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그 일을 겪고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이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가, 얼굴이 왜 그러냐? 누가 널 때렸니?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소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할아버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처음으로 너무 힘들다고
모든 게 힘들다고 세상을 포기할 것처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 할아버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수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이시죠? 저 김석호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무슨 일이시죠? 학교 폭력 문제인데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경우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학생이나 가족분들은 회장님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겠네요. 회장님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아버지는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님, 저 김석호입니다. 아,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미안한데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한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싶은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장학재단 같은 곳을 통해서요. 물론입니다. 어떤 아이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녀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특히 영어에 재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아이 아버지의 병원비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익명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사회사업을 하던 지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 김석호입니다. 어머, 회장님,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상담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분을 연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경우인가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네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와 협력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내일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화를 끝낸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부와 인맥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순수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왔습니다. 소녀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소녀가 나타났을 때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어제 이야기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많이 생각해 봤어. 혹시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니? 누군가가요? 하지만 저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소녀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희망을 가져.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할아버지는 소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녀에게 첫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소녀는 평소와 다르게 환한 표정으로 공원에 뛰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에 할아버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학교에 새로운 상담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랑 면담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셔서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소개해준 전문 상담사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선생님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이제 학교에서 괴롭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집으로 편지가 왔는데 소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떤 장학재단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신청한 적도 없는데 학교에서 추천해 줬나 봐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기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 비서가 정말 빠르게 일을 처리해 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거니? 매달 생활비랑 학용품비, 그리고 학원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고 해요. 조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래요.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꿈 같아요. 이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됐구나. 내가 워낙 착하고 열심히 해서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소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는 소녀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상담 선생님이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과 개별 상담을 하셨는데 그 후로 아무도 저한테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니? 네. 오히려 몇몇 아이들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반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소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찢어진 교복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왔고 얼굴에는 상처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영어 시험에서 전교 3등 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빠르게 성적이 오르는 학생은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장학금 덕분에 영어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소녀는 새로 산 영어 참고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의 진흙투성이 단어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번역가가 되겠다는 꿈 말이에요. 어느 날은 소녀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학급 반장으로 선출됐어요.
학급 반장이라니. 정말 대단한데? 네. 친구들이 저한테 투표해줬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고 무서워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으시니까 술도 끊으시고 예전처럼 웃으시기도 해요. 정말 다행이구나.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소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전화 몇 통이었지만 소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아니야, 이 모든 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울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니. 비둘기들이 날아와 발밑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빵 부스러기를 뿌려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아이는 괜찮겠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감동적인 일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을 때 소녀는 할아버지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평소보다 기침을 자주 하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소녀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며칠 후 할아버지가 공원에 나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하루 종일 벤치에서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일주일이 지나서야 할아버지가 다시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소녀가 달려와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예전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 병원에요? 심각한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소녀는 할아버지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할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와서 드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간식도 사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는 할아버지를 돌봐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고맙구나, 아가야. 하지만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챙겨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때예요. 어느 날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소녀가 내민 것은 예쁘게 꾸민 카드였습니다. 영어로 땡큐, 그랜드 파터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영어와 한글로 긴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영어로 감사 인사를 써봤어요. 그리고 이 편지에는 제 마음을 다 담았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세상이 무섭고 차가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계속 혼자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나타나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네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울 때 같이 울어주셨고 제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희망을 주셨고 제가 무서워할 때 용기를 주셨어요. 요즘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진짜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저를 구해주신 천사 같은 분이에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할아버지의 손녀 같은 마음으로 민지가 편지를 다 읽은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할아버지도 너를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야. 할아버지, 우세요? 기쁜 눈물이야. 할아버지가 살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거든. 소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어깨에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착하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야.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집에서 민지가 써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지를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민지가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외롭고 무의미했던 노년의 삶에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민지였습니다. 진짜 가족보다 더 자신을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병원에서 들은 진단 결과를 민지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잘 준비해 놔야겠어. 할아버지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자신이 없어도 민지가 계속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입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공원에 나와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추워요. 집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민지를 못 보면 할아버지가 더 아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만큼 힘차지는 않았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니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민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랑 함께 병원에 가지 않을래?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이야. 혼자 가기가 조금 무서워서 그래. 민지는 기꺼이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대하는 의료진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회장님이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 검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사실 너한테 숨긴 게 있어.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민지에게 일어났던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장학금도, 아빠 치료비도, 학교 문제 해결도 모두. 그래, 할아버지가 도움을 준 거야. 하지만 민지야, 정말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너한테서 받은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외롭고 무의미하게 살았어. 돈도 많고 지위도 있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은 없었거든.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할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진 거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민지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할아버지,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 민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아마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요.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지야,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이 시간들로 말이야.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병원에 찾아가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까요? 그래, 좋지. 우리 민지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영어 소설을 번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평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훌륭한 번역가가 될 거야. 할아버지가 확신해. 어느 날 할아버지는 민지에게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와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나중에 읽어봐. 그리고 이 목걸이는 할아버지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야. 목걸이에는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민지야, 할아버지가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꿈꾸는 번역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그리고 항상 지금처럼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하얀 눈송이들이 천사들이 내려와 자신을 맞이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민지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품고서 말입니다. 며칠 후 민지는 할아버지가 더 이상 깨어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평안한 얼굴을 본 민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마치 꿈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 관계자들, 할아버지의 자식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구나. 민지는 그제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민지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나중에 읽으라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슬퍼하지 마.
할아버지는 너 덕분에 정말 행복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어. 민지야, 할아버지가 너를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준 거야. 외롭고 무의미했던 할아버지 인생에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너였어. 할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았어.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았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할아버지는 비로소 알게 되었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는 할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 거야. 내가 처음 공원에서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을 때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 몇 년 만에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 요구르트를 사다 주고 우산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줄 때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어.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말이야. 너는 할아버지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아이야.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너를 보면서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가 할아버지에게 써준 편지들, 영어로 인사했을 때의 그 밝은 모습, 함께 비둘기들에게 빵을 주던 그 따뜻한 시간들.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 민지야, 할아버지는 내가 꼭 꿈을 이루기를 바래. 훌륭한 번역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래.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바란단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단에서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번역가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공부해. 그리고 내가 성공한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는 할아버지를 생각해줘. 또 한 가지, 할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너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었으면 해. 내가 겪었던 아픔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내가 웃으면 할아버지도 웃고, 내가 울면 할아버지도 슬플 거야. 내가 힘들 때는 목걸이를 만져봐. 그럼 할아버지가 바로 내 곁에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줘. 너를 만난 것이 할아버지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고맙다, 민지야. 할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할아버지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손녀야.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가. PS.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영어 책들은 모두 내 거야. 할아버지가 내 꿈을 위해 특별히 모아둔 거거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주 가던 서점 사장님께 말씀드려뒀으니 내가 원하는 책은 언제든 가져다 달라고 해. 편지를 다 읽은 민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꼭 훌륭한 번역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도와줄 거예요. 민지는 목에 걸린 별 모양 펜던트를 꼭 잡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구름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훌륭한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매년 할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민지는 그 공원에 가서 비둘기들에게 빵을 나누어 줍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착한 마음 잃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민지는 목에 걸린 별 모양 펜던트를 만지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단을 통해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공원에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민지가 도움을 주고 있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였습니다. 수지야,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오늘 영어 시험에서 95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수지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민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격려해 주던 그때처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아이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수지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야. 선생님도 어려웠을 때가 있었나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선생님도 너와 비슷한 시절이 있었어. 그때 나를 도와준 할아버지가 계셨거든.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지는 할아버지와 자신의 이야기를 수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공원에서의 첫 만남, 할아버지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와, 정말 멋진 할아버지셨네요. 저도 그런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지야, 그 할아버지는 지금 하늘에서 너도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있잖아. 선생님도 너를 위해 뭐든지 도와줄 거야. 그날 저녁 민지는 할아버지가 자주 가던 서점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아두었던 영어 책들을 보며 지금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도 오셨네요. 서점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분도 민지를 각별히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책을 좀 사려고 왔어요. 아, 그 아이들 말이죠? 민지 씨가 도우고 있는. 네, 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좋은 책들을 선물하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지 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전할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가 떠나신 지 벌써 8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외롭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사랑과 추억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번역가가 되었고 지금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도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 제가 생각나고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떠올라요. 어제는 수지라는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제 성적을 칭찬해 주시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주신 목걸이는 지금도 제 목에 걸려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이걸 만지면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괜찮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꿈을 주셔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릴게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민지가. 편지를 다 쓴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할아버지 같았습니다.